네, 다큐TV 미디어 익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익산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은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 권한도 없는 시의회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추경에도 편성하는 꼼수를 부려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익산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취재하는 현직 기자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익산의 언론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 사정에 따라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역 언론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왜 그게 당연한 결과?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언론 악법으로 불리는 익산시 언론 조례 때문입니다. 아, 언론 조례. 예. 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보면 언론을 육성하고 확대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약 2곳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네. 익산시가 유독 최악의 조례를 만들어서 네. 전국적으로 언론 탄압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언론 조례가 언론 악법이 되어 있고 최악의 조례인지는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데 보면은 네.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그리고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 시에는 한 건마다 1년씩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건만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가 결정이 되면 네. 1년 동안 언론 광고 홍보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지출이 안 되는 거고. 광고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1년에 2번이면 2년간 안 되는 거고. 1년에 3번 되면 3년 동안. 그러면 말이죠. 지금 보통 언론이라고 하면 이제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언론에게 조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재갈을 물린 꼴인데, 네. 익산시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익산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기자가 5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약 70여 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보면은 네.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34개사에 이르고, 하지만 이제 50여 개사 정도가 익산시를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수죠. 그렇죠. 작은 수는 아니죠. 익산시가 30만 인구인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론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상이 구독 2~3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보다 더 언론 환경이 좀 열악한 곳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언론사가 난립하고 기자들 자질에 관한 문제, 그리고 편파 보도라든지 악의적인 보도 등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2016년도 1월 달에 언론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7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대를 메고 언론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그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출입 언론사 수가 이제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좀 장벽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다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론사가 이제 조례에서는 언론사 창립 이후에 5년간 그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언론이 2016년도에 그리고 정정보도가 연 3회가 되면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례 제정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같은 해에 2016년도 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같은 해에 2번에 걸쳐서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근데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정을 하느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5년이었잖아요. 5년이 좀 너무 길다 그래갖고 3년으로 이렇게 줄어요. 줄면서 이제 그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언론 조례는 2017년도 작년이죠. 선거를 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죠. 일명 관광버스 조례안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언론 조례가 탄생하게 됩니다. 관광버스 조례안이 2017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2017년도 10월 달에 2박 3일간에 걸쳐서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갖고 강원도 설악산으로 단체 연수를 갔다 시의원들이 갔다 오면서 그렇죠. 갔다 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익산시 언론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관광버스 조례안입니다. 그 나름대로도 참 재밌는, 이걸 재밌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어쨌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무리한 보도라든가 편파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요, 사실을 보도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 겁니까? 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건 맞는데 정정보도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사실 보도를 했는데도 일부러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좀 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정정보도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광고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익산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정정보도 신청건인데요. 현재의 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노조 위원장이 언론조례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초에 그 노조 위원장이 내부 통신망과 대자보를 통해 가지고 성명서를 내는데 조합원 대응 지침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취재 태도가 불성실한 기자에 대해서 취재에 응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이제 취재에 응하지 말고 노조 위원장이나 공보 담당자가 입회하에 취재에 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냈더니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론보도 대상이다라고 반론보도?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론보도로 결정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정정보도 신청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위원장에게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가 계속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명서를 냈으면 다른 기자들은 쓰지 않았었거든요. 오로지 저만 이제 그 비판 기사를 썼는데 국제 뉴스를 통해서 근데 그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정보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받아들여져서 정정보도가 나가게 되면 광고 홍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론 보도로 끝났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노조 그러면은 그 간부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보관하고 같이 입회하에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국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취재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사례를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제 뉴스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익산의 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대충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데도. 일단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비를 그 시의회나 지평부에서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 올리면 의회는 심의 의결하고 또 감시와 견제 또 균형을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그 제 역할을 못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의회에서는 듣지를 않고 있죠. 사실 저희도 지금 며칠 전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참여연대 쪽에서 이제 그 질문사항들, 재량사업비 유지해야 되나 폐지해야 되나, 그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결위원장이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시죠. 김모 의원인데 그분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유지해야 된다. 6명은 유지를 얘기했고 정의당 소속 두 의원은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나머지 17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침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침묵하는 건 혹여나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암묵적인 태도가 아닌가.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취재를 할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취재라기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익산시의회 그 재선에 성공한 임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선배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본인의 의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 왜곡해서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또 해프닝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의원이 이번에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쓰면서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놓지만 사업자를 데리고 옵니다. 손을 잡고 들고 와서 견적을 받아요. 이거는 그 엄연한 올권이고요. 직권남용이고 엄연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반 업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죗돈 거래가 또 그 유혹이 또 불거지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일례로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 자기 논 앞에 있는 농로를 또 한다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 주차장에 포장을 해준다거나 혹은 그 자기 아버지 가는 길이 비포장에 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익산 오산파출소를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그쪽 동네의 시의원이 갑자기 뜹니다. 최모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쪽 농로를 재량사업비로 해줘서 익산 경찰서장한테 감사패를 받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 익산 오산 파출소를 치면 당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다큐TV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뀔 때까지 저희는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 예결위원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또 출연 의사를 또 타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현재 익산시장님이시죠. 정원열 시장님이 지금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홍문수 기자가 좀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죠. 예면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선거법 위반, 정원율 시장이 선거법 위반 hr미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산 시청사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예. KTX 익산역 이전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선거 공보물 수정과 관련돼서 관권 선거 등으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참고인 조사가 이미 거의 마쳤다고 그래요. 마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지금 정원율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군의 지금 뽑힌 장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전주 MBC에서 또 보도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남원을 비롯해서 완주, 군수, 그리고 또 익산의 정원율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MBC에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의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정원율 시장의 고발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고발이 되었고, 한 차례 그 고발이 취하가 됐으나, 다시 재고발이 되면서, 고발을 한 지가 지금 거의 2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요. 그렇긴다면, 선거가 끝나고 난 시점부터 본다면, 석 달이 지금 다, 그렇죠. 선거 끝나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소환조사도 안 열어줬다고 하는 거는 조금간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완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짚어내기만 하고, 또 지금 최근에 우리 홍 기자가 기사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연좌제 행정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쓰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친절 행정을 펼치겠다고 익산시 친절 행정 종합 계획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내용에는 개인별, 부서별 친절 서비스 평가 대장을 만들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부분을 부서 전체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연좌제 내용이 공무원 혼자 잘못을 했어도 그 부서 전체가 벌을 받겠다.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군대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좌제가 나왔는데, 익산시는 개인의 비행위에 대해서 30% 정도밖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는 하지만, 그건 시의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반영이 돼야 돼? 부서 전체가 책임져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있습니다. 당연히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조금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지금 이제 취재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는 그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안이나 방안,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언론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으로 상당히 좀 불편할 텐데
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정원열 시장에 대한 어떤 입지 부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기자 입장에서 네. 익산시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한 사안에 대해서 보다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네. 방안에 대해서 내놓으라라고 하신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광주, 전주 다음으로 익산이죠. 인구가 예. 많은 호남의 3대 도시인데 앞으로 수년 안에 그 익산을 비롯해서 군소단위 도시가 소멸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죠. 예, 암울한 소식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익산이 이제 주변의 도시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네. 전주하고 군산 그리고 또 완주를 비교하게 되면 익산은 거의 그 침몰하는 그 배처럼 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암울한 소식만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익산이 전주하고 군산에 비해서 개인 그 생산량이 약 7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같은 시간 동안에 10,000원을 벌게 되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 8,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익산이 정말 새로운 도시로 그리고 새롭게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이 이제 정치권과 경제권에서도 굉장히 네. 민감한 사안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네. 성장 동력 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치권하고 일단 협상이 되어야 돼요. 네.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의 정원열 시장은 상당히 지금 현재의 민주당 체제의 정치권하고는 상당히 괴리를 두고 있는 면이 많아서 예. 이에 대한 협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로 일단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협치와 그 경제적으로 좀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익산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입과 손발을 묶어놓고 시 행정을 집행하고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시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뿐인 행정과 의회가 아닌 실제로 시민이 주인인 익산을 위해 다큐TV 미디어 익산은 오늘도 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